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2월 13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주말에는 제가 정가 뒷담화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이야기들, 전망, 전국에 대한 전망도 있고 그 뒤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도 있고, 또 정치부 기자들이나 국회의원들 또 보좌진들 서로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 그 중에 여러가지 전국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가장 핫한 주제는 역시 윤석열이죠. 핫한 인물도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차기 대권 문제, 과연 윤석열 정권이 탄생할 수 있을까?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권과의 이 싸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는 이 싸움은 어떻게 될까? 자, 그런 문제들인데, 지금 여의도에서 여당도, 집권 여당 민주당도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어차피 윤나땡, 윤석열을 넣으면 땡큐 이런 이야기 하시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겁을 먹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죠. 최강욱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 그 민정수석 시절에 그 밑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죠. 당시에 그 전에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그래서 기소가 되어 있는 인물이 최강욱인데, 최강욱이 최근에 그 공수처가 출범하면은 윤석열이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그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정말 윤석열 정권이 탄생할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입니다. 지난주에는 법안을 하나 냈는데 뭐냐면은 일반 공무원들은 선거 전 90일 전에 사퇴를 하면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와 판사들은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하자. 윤석열 대선 불출마용 법안,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버렸죠. 언론이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1년 전이면 내년 3월에 대선이니까, 내후년 3월에 대선이니까는 내년 3월,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내년 3월 전에 검찰총장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법안입니다. 자, 그럴 정도로 윤석열에 대한 두려움은 여당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권 세력도 가지고 있죠.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는 것부터 그렇고, 그 이후에 대권주자 윤석열에 대해서도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근데 결국 그 윤석열 검찰총장 15일 모레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리죠. 그때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시점에 이번 검사징계위원회 결과가 윤석열의 앞으로 정치적 진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징계가 정치적으로는 윤석열에게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그전에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4년이죠. 그때 1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 때인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외압을 폭로를 했죠. 그리고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해서 일약 서타 검사에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 외압 폭로를 했다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 1개월 정직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타 검사가 됐고,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를 했고, 박영수 특검에서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까지 됐지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 그렇게 하면서 대권 또 탄압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권 주자까지 됐죠. 이번 10일 모레 징계위원회에서도 아마 처음에는 해임 쪽으로 가는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해임으로 가면은 이 윤석열이 또 행정소송을 강하게 할 테고,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문재인이 됩니다. 문재인이 그것을 만약에 해임을 하던 어떤 징계 처분을 승인을 하기 때문에, 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소송 상대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대통령, 윤석열과 문재인, 이 두 사람이 충돌하는,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결국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윤석열입니다. 몸값이 대통령과 맞설 만큼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걱정을 했는지 지금은 면직이나 해임보다는 아마 직을 정지시켜서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 수사도 못하게 하고 식물총장 상태로 놔두는 것, 내년 3월까지, 그러니까 3개월 정직이든 6개월 정직이든 내년 7월에 검찰총장 임기니까는 어쨌든 검찰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공수처법 다 통과됐고 공수처가 내년 1월 초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하라고 막 지시를 했죠. 1월 초에 출범을 하면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다 공수처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윤석열은 그 이후에는 뭐 검찰총장으로 있어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해서 그 윤석열에게 막 힘을 오히려 실어주는 그런 상황보다는 차라리 정직을 시켜서 사실상의 해임 효과를 거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분위기가 여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레 되면은 윤석열의 그런 위치도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또 공수처가 되면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추미애 그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사건들 있죠. 뭐 판사 사찰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또 공수처에서 수사를 벌일 수도 있고, 윤석열 그 총장의 또 장모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이 입김을 행사했다. 그래서 또 그걸로 또 수사를 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쨌든 이 윤석열의 몸집은 지금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열리고 만약에 그 정직을 하고 막 이 과정에서 또는 해임을 하든지 어떤 거 하든지 이 징계위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이 오히려 정치권에 뛰어드는 그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야당 안에서 그러면은 정치권에 들어올 때 어떤 형식으로 들어올 것이냐, 윤석열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논쟁도 지금 깊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상당히 딜레마죠.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막 해임시키고 하면은 오히려 몸짓이 막 커질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제가 그런 문제들까지 상당히 복잡하게 윤석열의 이 대권 가도에 어떻게 들었을 것이냐,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데, 지금 야당 안에서조차도 윤석열이 국민의힘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죠.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다 그런 뜻을 표명했고, 홍준표 지금 자기 대권 주자인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음모론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결국은 이렇게 지지율을 걸어모으다가 본인이 포기해버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음모론까지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정가 주변에서, 여의도 국회 정가 주변에서 본격적으로 좀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달궈지는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해처모여죠. 범야권이 해처모여하면 된다. 해쳐서 일단 다 국민의힘도 뭐 당을 쪼개서 당을 해산시켜버리고, 이 상황에서 국민의 당도 마찬가지고 그 안철수 대표가 있거는 뭐 다 일단은 해쳐가지고 필요한 사람들끼리 모이자. 그것이 해쳐 모이죠. 그래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쳐 모이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아주 그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는데 사법적인 어떤 토대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 댓글 사건 다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도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도 있죠. 그 사람들은 빠지고 윤석열을 중심으로 범야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 반문재인 진영이죠. 반문재인 그쪽 진영이 해처모의를 하자. 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논의가 슬슬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식으로 제기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정진석 충남 공주 국회의원이죠. 정진석 의원입니다. 5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최다선 의원인데 5선의 정진석 의원이 또 윤석열 총장의 부친이 공주 출신이라고 해서 충청 대망론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온 정진석 의원이죠. 정진석 의원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께 라디오에 출연해서 했는데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오면 안 된다. 본인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석열은 국민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자기 혼자 스스로 내려가기 어렵다. 지금은 내려가기 어렵다. 자, 정치를 할 수 없는 지경, 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이야기입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본인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린다. 이야기죠. 그리고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한 건데 CBS에서 정치를 할 것 같냐? 윤석열이 정치를 할 것 같냐? 그렇게 물으니 정진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답을 알고 있다. 윤석열은 국민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혼자서 못 내려온다. 본인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를 했습니다.
오래 해서 사람들 관찰을 하는 재주는 있다. 아마 윤석열이 검찰직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해서 돈 벌 사람은 아닐 것 같아.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계 진출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진석 의원이. 자, 질문을 합니다. 김현정 질문을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와서 대선 출마까지도 가능하다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정진석 의원이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에 윤석열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의 대망론을 이야기하면서 자, 국민의힘에 오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은 제3지대에서 국민의힘이 아닌 제3지대에서 대선에 출마하기를 희망하는 그 속내를 분명히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정진석 의원은 충청권의 5선 국회의원이면서 김종필 JP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국민의힘이 아닌 윤석열이 국민의힘이 아닌 제3지대에서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를 희망하는 이 속내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미묘한 이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은 뭐 이렇게 군부를 때우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윤석열의 거취가 징계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있습니다. 자, 일단은 윤석열,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 오래 해서 정진석 의원처럼 이 사람을 보는 감은 있고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그것은 좀 보는 감이 있고 또 정치권 구도가 어떻게 또 움직일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좀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좀 생겼습니다. 30년 이상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 자, 그래서 그 토대로 윤석열이 국민의힘 세력과 함께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지금 있는 국민의힘 그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고 조호영 원내대표가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친박계들이 아직은 이 영남의 중진들이 있고 친박계로 분류되는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친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친이계,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구속돼 있죠. 그 구속을 시키는데 역할을 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몽땅 가지고 지금의 국민의힘 103명의 국회의원을 윤석열이 같이 가면서 대권 주자가 된다. 이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그렇게 돼서도 보수 정치 입장에서는 보수 정치권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아주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치명적인 윤석열이 국민의힘 이 상태의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가 되면 치명적인 결함이 생깁니다. 이것을 놓고 지금 뭐 윤나떼 윤석열 놓으면 땡큐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같이 힘을 합칠 윤석열이 그쪽으로 갔을 경우에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하겠다고 가게 되면은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탄핵의 강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탄핵 이야기가 또 불거져 나옵니다. 찬성, 그때 당시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 반대했던 유승민, 김무성처럼 반대해서 뭐 다른 바른 정당을 만들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세력, 이 세력이 다시 부딪힙니다. 윤석열이 그 탄핵에 빌미를 제공하는 수사를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가 되겠다고 하면은 찬성 반대하면서 그러면은 윤석열에게 박근혜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막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죠. 친박 진영 쪽에서는. 자, 그 과정에서 다시 이 갈등이 생기는데 여기서 문재인 정권 쪽에서는 정가의 보도가 하나 있죠. 바로 그 시점에 그 막 논쟁이 붙는 시점에 대선 얼마 남겨놓지 않고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겁니다. 3회 형식을 빌려서 문재인 마지막 뭐 임기 말에 국민화합 어쩌고 하겠죠. 명분으로. 그러면서 석방을 시켜버립니다. 석방을 시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은 탄핵 논쟁 다시 불붙죠. 뜨겁게 불을 붙습니다. 그러면은 약간은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돼서 윤석열과 같이 못해 하고는 어느 세력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정말 정권 입장에서는 땡큐겠죠. 자, 그래 적전 분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의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함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보수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사실 뭐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가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윤석열에게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공수처, 지금 국회에서 공수처를 그렇게 뭐 입맛대로 막 뜯어 고쳐서 강행 처리하는 그때도 그 속수무책이었죠. 국민의힘 지리멸렬하고 속수무책. 그 상황에서 무슨 뭐 박근혜 이명박 때 일을 사과하겠다고 나오는 비대위원장이 없지를 않나, 그런 엉망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지율도 이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대로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도 지지율도 정체 상태입니다. 반사이익조차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이죠. 그래서 심지어 지금 뭐 당을 해체하자, 이원직 총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말 이 상황에서 그렇게 무기력한 야당에 있을 거면 뭐 하러 있느냐. 그냥 뭐 세배 받아서 뭐 국회의원님 소리 들으면서 그 재미로 있는 것이냐. 아예 국회의원직까지 총사퇴하는 그런 결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 그냥 묵묵부답으로 그냥 그 배지만 달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현 주소입니다. 자, 그래서 아예 그런 상태의 국민의힘이라면은 같이 윤석열도 합칠 필요가 없고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고, 또 가서는 탄핵 문제가 다시 나오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자마자 또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아예 그렇게 하지 말자. 제3지대에서 깃발을 들자. 윤석열이 제3지대에서 깃발을 든다. 깃발을 두면은 윤석열 중심의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올 사람은 오고 도저히 못하겠다는 사람은 그냥 있고, 자, 그 상황에서 대선까지 가는, 그래서 이합집산을 하면서 가는, 그리고 그 구도, 그때 구호는 어떤 정치적인 뭐 진보 보수 이런 것이 아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 윤석열이 검찰 수사를 살해는 권력 수사를 하면서 추구했던 정의와 공정의 가치, 그것으로 승부를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 경우에 좀 걱정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 제3지대에서 딱 뿌리를 내려버리고 국민의힘 세력이 대부분 따라오지 않고 제3정당을 만들었을 때 우리 현실에서 상당히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죠. 과거에 정주영, 문국현, 정몽준, 안철수 전부 제3지대, 제3 세력을 표방을 했지만 유승민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여전히 안철수, 유승민 안철수도 도전을 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야권의 해체 모여 재편을 하면서 국민의힘 세력 중에서 주축인 세력, 특히 뭐 탄핵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는 그런, 가령 예를 들면 초선 103명 중에서 초선이 58명이죠. 초선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과 합류를 하게 된다면은, 윤석열 신당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몸집을 상당히 키울 수가 있죠. 그 전에 정주영, 문국현, 정몽준, 안철수의 제3당, 원내여서 30석, 40석, 50석 이 정도에 가지고 있는 제3당, 또는 지역적으로 좀 한정이 돼 있는 JP의 충청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극복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정진석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역할을 하면은 충청대망론 하면서 또 정통적인 보수의 기반인 영남과 충청권이 결합하는, 지역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상황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공통 분모는, 교집합은 바로 반문연대죠. 지금 문재인 정권의 그 국정이 워낙 실정, 폭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뭉치는 그런 세력이 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제3지대 정당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몸집도 키우면서 반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충청과 영남이 지역적으로 연대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송무권의 혼술의 생각이고, 아마 윤석열이 정치를 정말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저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아마 정치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하면서 지금의 현 상태의 국민의힘과는 같이 가면 안 된다. 같이 갈 수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이 범야권의 해체 모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범야권, 반문, 대권 주자가 되는 시나리오, 그것이 지금 아마 초벌이 구워지는 상황 같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정진석 의원도 그렇고 몇몇 사람들이 초벌을 그렇게 지금 구워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징계위원회,
화요일 징계위원회 이후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그 모습이 좀 더 빨리 드러날 수도 있다. 송목근의 혼술의 예측입니다.